문페이지는 29.531의 주기를 따라서 다리 차고 이우는 모습을 내 손목 위에서 재현해주는 컴플리케이션입니다. 아마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손목 시계의 기능들 중에서 실생활에서 가장 쓸모없는 기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잉여로움 때문에 오히려 문페이지는 더 우아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것도 같습니다. 럭셔리라는 단어의 어원이 잉여를 뜻하는 라틴어 룩수스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예쁜 것 말고는 아무 쓸모가 없는 호화롭고 잉여로운 기능으로서 문페이지는 어쩌면 럭셔리의 본래적 의미에 가장 충실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침 프레드릭 콘스탄트라는 시계회사가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가 접근 가능한 럭셔리입니다. 이 회사는 캐치프레이즈대로 고가의 시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컴플리케이션들을 접근 가능한 가격에 선보이면서 신망을 얻어왔습니다.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컴플리케이션들 중에서 한국에서 가장 높은 인기와 지명도를 갖고 있는 것이 문페이지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는 요즘 들어 한국에 부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도쿄 대신에 서울을 집어넣은 월드타임 시계를 선보인 바 있는데요. 올해는 FC715 매니팩처 모델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새로운 한국 시장 전용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기존의 클래식 문페이즈 라인업인 FC330 컬렉션에 추가될 시계들인데요. 매니팩처 무브먼트 대신에 셀리타의 범용 무브먼트를 장착해서 가격대를 100만원대로 많이 낮췄지만 디자인의 품격은 전혀 낮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께가 12mm 이하로 줄어서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실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프레드릭 콘스탄트가 단기간에 문페이지의 대명사로 도약하게 된 데에는 역시 이유가 있다고 느낄 만한 시계가 나왔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제품들은 오는 1월 19일 수요일 오후 7시에 네이버 라이브를 통해서 정식 출시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리테일가는 100만원 후반대부터이지만 출시 기념으로 30%에 가까운 할인을 적용해서 실제 판매 가격은 140만원대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구매자들한테 5구짜리 나무시계 보관함도 증정해준다고 하는데요. 좋은 가격에다가 선물도 아주 기분 좋게 묶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시계가 잘 나왔는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FC715에 비해서 이 시계의 가격이 저렴해지게 된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물론 엔진의 변경입니다. 셀리타의 범용 엔진인 SW200-1에다가 간단한 모듈을 얹어서 문페이즈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파워 리저브 38시간에 수동감기와 핵 기능을 제공하는 팔진동 무브먼트라는 기본적인 스펙은 아주 익숙하실 텐데요. 날짜 변경을 하는 데 쓰는 1단계에서 달의 위치를 퀵셋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된다는 특징이 있는 무브먼트입니다. 매니팩처 무브먼트가 자랑하는 아름다운 장식을 보실 수는 없겠지만 검증되고 사용법이 편리한 범용 엔진을 사용했다는 건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짜가 바뀌는 자정을 기점으로 해서 문페이즈도 한 칸씩 이동을 하고요. 이 무브먼트에 활용된 문페이즈 디스크는 달이 2개가 그려져 있고 59개의 톱니가 달려 있습니다. 달의 상망 주기가 29.531이니까 대략 달이 2번 차고 이우는 동안 디스크가 한 바퀴를 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브먼트에 약간 한계가 있다면 달의 상망 주기와 무브먼트가 계산하는 주기 간에 0.031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시계를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사용했다면 2년하고도 7.5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때 문페이즈 기능의 오차가 실제와 하루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계식 시계는 어차피 그 정도 세월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여러 번 다시 맞춰야 돼서 크게 신경 쓸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FC715와 마찬가지로 이 시계도 케이스 직경은 40.5mm이고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7mm입니다. 40.5mm라고는 하지만은 베젤의 직경이 38.5mm로 체감상의 다이얼 크기는 수치보다 좀 작게 느껴지실 겁니다. 대신 러그는 좀 긴감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한국 소비자들의 의견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한 부분은 두께입니다. 여닫을 수 있는 헌터백 대신에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을 활용해서 두께를 1mm 줄였습니다. 도명 유리를 포함한 전체 두께가 11.7mm이고요. 유리를 빼면은 10.5mm 정도라서 문페이즈 시계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제 두껍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겠습니다. 방수 성능은 50m에 무게는 브레이슬릿 모델이 길이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145g이고 가죽줄 모델이 스트랩을 포함해서 84g입니다. 러그의 폭은 20mm라서 교체할 시계줄을 찾기가 좋겠고요. 브레이슬릿과 가죽줄 모두 20mm에서 18mm로 너비가 좁아지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의 형태 자체는 기존의 프레드릭 콘스탄트 모델에서 많이 보던 것입니다. 깨끗하게 폴리시가 된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제작이 됐고요. 일반적인 스틸 색상이 있고 PVD 도금을 통해서 로즈골드 색상으로 나온 케이스도 있습니다. 동그랗고 도톰한 베젤에다가 역시 가운데가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동글동글한 케이스를 조합했습니다. 내부에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는 사파이어 크리스탈도 약간 도명을 이루고 있어서 베젤과 케이스의 형태와 이음매 없이 잘 이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러그에도 날카로운 선이 없고 부드러운 아치를 그리고 있네요. 5mm 지름의 잘 세공된 양파 용두는 사용감이 좋습니다. 동그란 양파 용두가 케이스의 동글동글한 디자인과 일관성도 있고 세공도 꽤 정교해서 시계의 품격을 격상시키는 듯합니다. 밝은 은색의 선버스트 브러쉬 다이얼 위로 도핀 핸즈와 각진 금속 인덱스를 매칭했습니다. 이건 정말 호불호가 없을 만한 심플하고 우아한 다이얼인데요. 이 다이얼의 핵심은 핸즈와 인덱스를 입체적이고 다면적으로 디자인하고 잘 폴리시 처리를 해가지고 빛을 영롱하게 잘 머금도록 하는 것일 겁니다. 클로즈업 화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인덱스의 선과 입체감이 정말 잘 살아있습니다. 도핀 핸즈도 물론 아주 선명하게 잘 다듬어 놨고요. 밋밋한 평면이 아니라 가운데 각이 살아있는 입체감이 있는 핸즈입니다. 다이얼의 다른 부분에서는 무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이름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정확한 자리에 적당한 크기로 프린트를 했습니다. 손톱 모양의 창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문페이즈 디스크는 폴리시된 금색이나 은색의 바탕 위에다가 별과 달 모양을 남기고 진청색 바탕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달과 별이 빛을 받으면 잘 반짝거리는 게 또 아주 예쁩니다. FC715 같은 경우에는 문페이즈 창 위에서 돌아가는 포인터 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 기능이 문페이즈 창이랑 통합되어 있었는데요. 이 시계는 3시 방향의 별도의 날짜 창으로 날짜 표시가 이동을 했고요. 테두리를 잘 만들어 두어서 성의 없는 느낌이 안 나도록 했습니다. 날짜 창에 대한 호불호를 빼면은 정석이나 비례에 충실한 거슬리는 부분이 없는 우아한 다이얼입니다. 왜 문페이즈 하면은 프레드릭 콘스탄트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100만원대 드레스 시계 중에서는 역시 최고의 얼굴을 가진 문페이즈 시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계줄은 은색 케이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가죽줄이나 스틸 브레이슬릿 가운데서 선택하실 수 있고 PVD 로즈골드 케이스 버전에는 짙은 브라운색의 가죽줄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진짜 엘리게이터 가죽은 아니고요. 송아지 가죽에 무늬를 입혀서 제작한 크로코카프 레더입니다. 전작에서 경험했던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시계줄에 비해서 덜 빳빳하고 촉감이 부드러운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착용해 봐도 착용감이 부드럽고 덜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가운데에 패드가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존재감이 있는 케이스에 비해서 이 패드가 너무 얇은 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줄의 실체감과 고급감이 약간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대신에 클래스프는 아주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요. 바깥에 근사하게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로고도 새겨놓은 것이 멋지고요. 마감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푸시 버튼을 이용해서 원터치로 열 수 있고 안에 그 클래스프 내부에 밀드 클래스프라서 실체감도 꽤 있습니다. 스틸 브레이슬릿은 한 줄이 5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엔지니어 스타일인데요. 케이스와 같은 느낌으로 전체가 폴리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만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디자인은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케이스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엔드링크를 갖고 있습니다. 한 줄이 여러 조각으로 된 브레이슬릿답게 손목위에 올린 느낌이 링크들이 참 유연하게 이렇게 감기기 때문에 착용감이 좋고요. 이런 스타일의 다른 시계줄에 비해서 모서리를 부드럽게 마감해서 거친 구간이 없고 좀 두께감이 있다는 장점이 있는 메탈 줄입니다. 다만 길이 조정은 푸시핀 방식으로 해야 되고 미세 조정도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양방향으로 열리는 버터플라이 클래스프고 버튼이 있기 때문에 원터치로 열 수
있는 사용하기 편한 클래스피입니다. 총평은 이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요새 기계식 시계 시장도 경쟁이 아주 치열해져서 여기저기 뒤져보시면은 비슷한 스펙이나 동급의 무브먼트를 활용하는 더 저렴한 문페이즈 시계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안타깝게도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로고가 못생겼거나 케이스와 다이얼 간의 조화가 없거나 인덱스와 핸즈가 드레스 시계와 어울리지 않거나 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리뷰를 몇 년간 해보니까 프레데릭 콘스탄트만큼 문페이즈가 왜 매력적인가를 잘 이해하고 시계를 만드는 회사가 가격대에서 흔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100만원대 문페이즈 시장에서 프레데릭 콘스탄트가 지배력을 가질 이유일 거고, 신제품을 봤더니 앞으로도 이 지배력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의 시계고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